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로봇 대장 딱 2개 무식하게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AI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강세는 눈에 띄게 나왔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오늘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 내에서도 분명히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있고요. 일회성의 시세 이후에 무너지는 종목군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5,63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BM에 대한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까지 정리를 다 해놓은 리포트고요.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에 로봇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람이 없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고요. 이게 웨이퍼 이송 장치와 물건을 위아래로 나르는 리프트, 컨베이어 등 반송 장비로 완전한 자동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패키징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반도체와는 다르게 물건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화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무인화 라인 가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많은 제조업 공장에서 무인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대 근무 최소화로 인해서 엔지니어들이 보다 가치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제조 인력은 85%, 설비 고장에 대한 발생률도 90% 감소했다라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설비에 대한 효율은 2배 이상 증가한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전체 패키징 공장을 사람이 없는 공장으로 전환할 방침이고요. 현재 약 20% 정도가 무인화 공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0%가 전부 다 무인화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인화 라인을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조 인력이 85%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2일부터 미래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한 테크앤커리어에 대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는 22일 날 카이스트, 23일 날 성균관대, 24일 날 서울대학교, 29일 날 연세대학교, 31일 날 포항공과대학교를 포함해서 공대 빅5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즉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기 전에 대학생일 때부터 그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인재 확보에 언제나 총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계속 부족합니다. 앞으로 2020년도 기준에서는 1621명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2030년도에는 약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책, IRA나 반도체법이나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특히 반도체 공장들이 엄청나게 지어졌는데 그게 100점짜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거기에서 일할 반도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인력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오는지 그리고 그 인력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TSMC도 미국 내에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애리조나주에 공장 건설 계획을 1년가량 늦췄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만에서 수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애리조나의 노동조합이 대만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요청합니다. 당연한 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건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대만에서의 인력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TSMC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고용을 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서 지식도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게 허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세계적인 파원들이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 문제는 계속 주목받아왔던 일인 만큼 무인화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3명, 4명이 이 테크를 돌아가는 것을 체크하고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3명, 4명이 아니라 1명, 2명만 이 무인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스템이 정상인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2명이 더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 효율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알겠다. 그리고 그럼 인력 때문에 무인화를 하는 거냐? 물론 아니죠. 인력뿐만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격 때문입니다. 무슨 가격? 반도체에 대한 가격입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TSMC가 미국 내에서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라고 지난 5월에 이야기를 했었죠.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SMC의 전체 매출의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애플은 지금 20%에서 30%의 할인을 이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비싼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상 TSMC한테 맡기지 않고 있고요. 3나노 공정 주문이 거의 끊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만 A17, 즉 이번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바이오닉을 제작을 위해서 TSMC의 3나노 공정을 선택을 했고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리 할인을 해주고 이 가격을 인상한 이유가 뭐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충분하고 공급도 충분히 부족한 건 맞지만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목표 마진율, 즉 TSMC가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기존의 대만에서 만들 때에 비해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즉 목표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를 고객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애플도 가격이 인상되고 맙니다. 제가 이 A17이 아이폰에 들어간다고 했죠. 새 아이폰에 사용하는 AP는 비용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A17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평가입니다.
아이폰 15가 최고가가 3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의 경차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TSMC의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생산 초기에는 수율이 떨어지는데 TSMC는 불량 칩의 비용을 양품 가격에 부과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3나노에 대한 공정에 대한 거는 수율이 70%가 간당간당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수율이라는 게 기업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추정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다 70%에서 65% 정도의 수율이 나온다는 거는 10개 중에서 3개는 불량품이란 겁니다. 근데 이 3개를 그냥 폐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양품 가격에 녹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비싸진 반도체에 대한 가격은 애플로 넘어가서 애플은 다시 소비자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애플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만 17을 탑재를 하고요. 일반 모델은 기존 아이폰 14의 프로에 들어갔던 A16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9월 13일 날 아이폰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인데 신형에 대한 가격은 3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무인화가 진행이 돼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 가격을 줄이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 가격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에 대한 이 성능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형태, 뭐 VR로 위로 쏘아 올린다든지 새로운 형태까지 넘어간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도 3나노 공정 이하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더 저렴하게, 더 정교하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얘네가 그러면 아니 이거는 3나노 공정에 대한 이런 A17 같은 특별한 파운드리 반도체에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웨이퍼 가격도 올라갑니다. TSMC는 올해 2분기 회사의 웨이퍼 개당 가격을 5,37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780달러보다 10%가 넘게 가격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12% 상승을 시켰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웨이퍼의 가격을 내리는 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AI의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가격을 오히려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등 고급 칩 생산에 주 활용이 되는 웨이퍼 7나노나 5나노의 양산을 시작한 TSMC는 첨단 3나노미터에 대한 웨이퍼에 회사들이 줄을 선 상황입니다. 즉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3나노미터에 대한 웨이퍼를 만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줄을 서서 이거를 살려고 하고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겠죠. 적은 인력으로도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은 영업 마진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고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밑에서 치고 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내느냐 이게 핵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 공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화를 지난 6월 말에 오토노머스 팹 TF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공장 운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 기술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공정을 최적화하고 수율을 진단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합니다. 즉 기존의 자동화와 지금의 자동화는 그 기술에 대한 수준이 아예 다른 수준이고요. 기존에 생산성에만 초점을 뒀다면은 그러니까 많이
높은 등급이 아니라 그냥 낮은 등급이라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뒀다면은 자동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정말 중요하지만 양품을 생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토노머스 팹은 실시간 모니터링 후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삼성이 투자하고 돈을 들여왔던 그러한 기술을 더할 수 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특명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에 투입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5년도에는 가전 제조 라인에 로봇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해 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하고 인력을 10배 가까이 늘리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삼성이 다시 한 번 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반도체 공정의 완벽성을 기하는 이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뭐다? 바로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냐인 겁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에 필요한 것들을 AI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로봇과 AI 그리고 반도체가 한데 뭉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도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GPT를 활용한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을 했죠. 두산 로보틱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AI 서비스 등 GPT 기반 로봇 컨트롤 시스템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GPT를 협동 로봇에 적용해서 개입 없이 스스로 오류 수정을 반복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GPT 기반의 협동 로봇 솔루션을 연내 식음료 분야에 먼저 적용한 다음에 제조 분야로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로봇과 AI가 엮여서 움직인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로봇 산업의 현재 협동 로봇 쪽에서 1등이 누구죠? 두산 로보틱스죠.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다가오는 10월에 코스피에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본격 공모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시장에서 전망하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2조에서 3조 수준입니다. 1조를 못 달성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려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2조에서 3조 원대를 보고 있고요. 오는 10월 코스피 상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 로봇 이슈를 시작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슈, 하나 로보틱스의 분사 이것도 10월에 진행된다고 하죠. 즉 이제 8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 이슈부터 줄줄이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총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진엑스텍입니다. 아진엑스텍이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무인화 추진 본격화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한번 주목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 장비의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모션 제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과 공동 국책과제 로봇 산업 원천 기술 개발 및 미국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융복한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을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공급한 이력도 갖고 있거든요. 즉
삼성전자와 이 로봇에 대한 모션 제어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씩이나 언급됐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에 대한 로봇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집중하는 FPD 사업에 있어서 2005년 이래 매년 평균 500대 이상의 로봇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에 대한 모션 제어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삼성의 무인 반도체 패키징 라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때마다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비록 오늘 시세가 높게 나왔지만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은 1회 이상의 반등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와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연결성 그리고 로봇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나는 꼭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게 되고요. 설치 버튼은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설치하고 나면은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어서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로그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제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까지 들어오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두 번째 있는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자료집까지 이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방금 제가 보여주었던 리포트를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소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컨텐츠가 있냐? 바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단기 급등주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매일매일 직접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련주들까지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관련된 장전 급등 뉴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올랐는지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평생 무료로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높은 수익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